조선시대 만인과 머슴이 한밤중 길을 나섰다면 무슨 사연이 있겠지요? 그것도 남의 눈을 피해 조용히 아주 멀리까지 말입니다. 신분이 다르면 길도 달라야 할 터. 어찌 이 둘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 과부가 된 마님이 머슴과 함께 도망친다는 건 그 시절엔 목숨을 건 선택이었습니다. 친정은 물론 온 마을이 손가락질할 일. 그럼에도 이들은 왜 이 위험한 길을 택했을까? 머슴은 미처 몰랐습니다. 마님의 손이 이렇게 따뜻할 줄이야. 마님 또한 처음 알았지요. 머슴이 이렇게 깊이 웃을 줄이야. 이 이야기는 억지로 엮인 운명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인연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들의 비밀스러운 동행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도 산천에 둘러싸인 작은 고을, 그곳엔 인심 좋은 윤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윤채연 마님은 20에 혼인했으나 4년 만에 홀로 되었지요. 남편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도 없었지요. 시댁에서는 냉대했고 결국 친정으로 돌아와 3년째 27의 나이, 아직 젊은 과부. 세상은 그녀에게 오직 2가지 길만 허락했습니다. 평생 상복을 입고 죽은 남편을 위해 살거나 아니면 집안이 정한 재혼길을 택하거나. 채연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 셈이냐? 박참판 댁에서 재혼을 청해왔다. 오라버니, 한 번도 제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첫 혼인도 집안이 정했고. 그게 여자의 운명 아니더냐. 이번엔 좋은 혼처다. 좋은 혼처, 그것은 누구에게 좋은 것입니까? 채연을 알고 있어지요. 이번에도 자신의 마음은 묻지 않으리란 것을. 그저 집안의 체면과 이익을 위한 혼인일 뿐. 그리고 그 집엔 이수라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28의 나이, 말수는 적되 정직한 인물. 3년 전 마님이 친정으로 돌아온 그 해에 함께 들어온 머슴이었지요. 땀을 흘리기를 즐겨하고 어떤 일이든 성실히 해내는 자. 비록 낮은 신분이지만 마당일은 물론 서책 정리, 말 타기까지 두루 익힌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다른 머슴들과 달리 이수는 밤이 되면 홀로 무언가를 쓰곤 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지요. 이 머슴이 글을 읽고 시를 쓸 줄 안다는 것을. 머슴 이수가 마당 너머 채연의 방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이를 향한 마음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어느 봄날 오연이란 게 찾아왔지요. 채연마님이 사랑채를 정리하다가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종이를 발견했지요. 봄바람에 꽃잎 지듯 마음도 흩날려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그대를 향하네. 이건 이 글씨는 누가 쓴 것일까? 고운 결의 교회적 책, 그리고 절절한 마음을 담은 시구. 마님은 즉시 알아챘소. 이건 예사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는 것을. 늘아침 사랑채를 정리한 이가 누구오? 이수가 책들을 정돈하였사옵니다, 마님. 이수가 머슴이? 채연은 그날부터 이수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채연이 몰래 이수를 관찰하게 되었지요. 이수가 마당을 쓸다가 떨어진 매화꽃을 조심스럽게 줍는 모습, 책을 옮기며 잠시 내용을 읽는 이수의 진지한 표정, 아픈 강아지를 돌보는 이수의 따뜻한 손길, 볼수록 이상했지요. 이 사람은 다른 머슴들과 달랐습니다. 말투에서, 행동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에서. 세연이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고 이수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우산을 건네며 마님, 이걸 쓰시고 안채로 가시옵소서. 그대는? 소인은 괜찮소입니다. 잠깐, 그대 글을 아시오? 송구하옵니다, 마니. 사과할 일이 아니오. 오히려 놀랍소. 사랑채에 놓인 그 시, 그대가 쓴 것이지요? 송구하옵니다마니. 아름다운 시였소. 노부를 향한 마음이었어. 감히 말씀드릴 수 없는 분이 옵니다. 그날부터였지요.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신분의 벽을 넘어 마음이 마음을 알아보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마음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님, 큰일이 옵니다. 무슨 일이오? 박참판댁에서 정식으로 훈서를 보냈사옵니다. 보름 뒤 재혼례를 올리겠다 하옵니다. 뭐라고? 내 허락도 없이?
채연아, 이번엔 거절할 수 없다. 박찬판은 조정의 고관이시고 우리 집안과도 깊은 인연이 있는 분. 이미 혼사를 받았으니 이제 물릴 수 없구나. 오라버니, 저는 다시 그런 혼인을 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집안이 정한 혼처였소. 그리고 저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더 좋은 댁으로 보내려는 것 아니냐. 박참판께선 자상한 분이라 하시니. 제 마음은요. 제 뜻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과부의 재혼은 집안이 정하는 것이다. 이미 결정된 일이니 순순히 따르거라. 또 그렇게 사는 건가? 채연은 깨달았소. 이대로라면 자신은 영원히 남의 뜻에 따라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평생 마님이란 이름으로만 존재하고 채연이라는 한 사람으로는 살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이번엔 내가 정하겠소. 내 남은 인생만큼은 내가 선택하겠소. 채연이 쪽지를 적어 몰래 이수의 처소에 두고 나오며 그날 밤 채연은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쪽지에는 내일 새벽 동산 아래 대나무 숲에서 기다리시오. 함께 떠납시다. 채연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수가 쪽지를 발견하고 읽으며 믿을 수 없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님이 나를 함께 떠나자고? 보따리를 든 채연이 초조하게 기다리며 올까? 정말 올까? 마님, 소인이 왔사옵니다. 고맙소. 그대가 올 줄. 하오나 마님, 이는 너무 위험한 일이옵니다. 소인은 그저 미천한 머슴. 마님께서 저 때문에 모든 것을 잃으시면 잃는 게 아니오. 찾는 것이오. 내 삶을, 내 마음을, 그리고 그대를. 그렇게 과부 마님과 머슴의 위험한 동행이 시작되었지요. 처음은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마님은 평생 안채에 갇혀 살았고 머슴은 마님과 나란히 걸어본 적이 없었지요. 조심하시옵소서, 마님. 마님이라 부르지 마시오. 이제 우린 그냥 채연과 이수일 뿐이오. 하오나, 그건 감히 부탁이오. 이 길 위에선 신분도 교율도 없소. 그저 두 사람뿐이오. 그럼 채연, 채연. 그래, 그렇게. 이수, 저게 뭐여? 사람들이 저렇게 흥정하는 것이. 시장은 처음이시옵니까? 혼인 전에도 혼인 후에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으아! 이게 고추장? 이렇게 매운 것을. 천천히 드시옵소서. 오호, 부부가 금슬이 좋으시구려. 부부라는 말에 두 사람은 당황했지만 어쩐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 두 사람이 작은 정자로 뛰어들며 하늘도 참 갑자기. 이걸 두르시오. 감기 드시면. 그럼 그대는? 저는 괜찮소. 비에 젖는 것쯤이야. 이수, 그대는 왜 글을 배웠소? 머슴으로 살면서 글을 익히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어릴 적 어떤 스님께서 가르쳐 주셨소. 그분은 제게 말씀하셨죠. 글을 알면 세상이 보인다고. 그 스님은 지금. 돌아가셨소. 제가 12살 때. 그 스님은 훌륭한 분이었어. 그대에게 세상을 열어주셨으니. 그리고 그 덕분에 마님의 시를 읽을 수 있었소. 네, 실? 사랑채에 있던 시집들 몰래 읽었사옵니다. 마님의 시는 너무 슬펐습니다. 꽃처럼 아름다운 분이 왜 그리 슬픈 시를 쓰시나. 이제는 다르시나요? 그래요. 이제는 살아있는 기분이요. 이 시를 보시오. 산은 높고 물은 깊으니 마음도 그와 같도다.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그대도 시를 쓰지 않소? 내가 본 그 시 정말 좋았어. 그건 그저 누구를 위해 쓴 시였소? 3년 전부터 마음에 품어온 분이었소. 3년 전이면 내가 친정에 온 그 애가 아니오? 네, 그럼 그 시는. 채연, 아니, 마님께서 처음 친정마당에 오셨을 때 흰 상복을 입고 계셨지만 그 눈빛은 살아있고 싶어하는 눈빛이었소. 그때부터 저는. 그대는 나를 봐주었구려. 마님이 아닌 채연을. 사람은 함께 길을 걸어야
그 마음을 알게 되지요. 과부마님과 머슴도 그렇습니다. 서로의 말없는 아픔과 웃음의 의미를 알게 되었으니 열흘째 되던 날 두 사람은 깊은 산속의 사찰에 도착했지요. 이수가 어릴 적 살았다던 그 절이었지요. 이게 수야, 어쩐 일이냐? 스님, 오랜만이옵니다. 이 아이는 28회잔 한밤중에 이 절에 맡겨졌었지요. 그때 그 양반은 말했지요. 이 아이는 제 핏줄이나 세상에 알려질 수 없는 아이라고. 집에 정실 부인이 계시는데 처백에서 난 아이였던 것이지요. 그럼 이수가 양반의 혈육이요. 그러나 인정받지 못한 채 절에서 자라다 15세 홀로 세상으로 나가야 했지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소. 하지만 인정받을 수 없는 혈통이란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요. 그대는 하지만 이젠 다르오. 그 양반 내 아버지 윤재하 고르시니 작년에 돌아가시기 전 이 문서를 남기셨소. 서자 인정 및 양자 입적서. 병상에서 회개하시며 그대를 정식 서자로 인정하고 양자로 입적한다는 글이요. 관아의 도전까지 받은 정식 문서지요. 아버님께서 저를 마지막에 가서야 꿰닫으셨던 것이지. 혈육을 버린 죄가 얼마나 큰지. 윤재학. 잠깐, 이수. 그분은 우리 집안의 먼 친척이었어. 네? 윤씨 문중. 우린 같은 뿌리를 둔 집안이요. 그렇다면 그대와 나는 그러하오. 먼 친척이기는 하나 갇힌 윤씨 문중의 핏줄. 이제 이 아이는 당당한 양반이요. 아니요, 스님. 채은. 이 종이가 절 바꾸진 않소. 전 여전히 그저 이수일 뿐. 그대 곁에 서고 싶었던 한 사람일 뿐이요. 이제 알겠소. 그대가 왜 그토록 정직하게 당당했는지. 혈통이 아니라 그대 자신이 이미 고귀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요. 하지만 이제는 이 문서 덕분에 당당히 말할 수 있어. 채연, 그대와 함께하고 싶소. 떳떳하게 세상 앞에서. 신분이란 게 사람을 정의할 수 있을까? 아니요. 사람은 그 마음과 행실로 정의되는 것. 이수는 이미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 세상도 그것을 인정할 차례였지요.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소. 포졸들이 도착하여 포졸대장이 채연에게 말을 한다. 이은 가문의 과부 채연. 재혼 약속을 어기고 천한 모순과 도망친 죄. 가볍지 않소. 제 인생은 제가 정하겠소. 돌아가지 않을 것이오. 박참판께서 크게 노하셨소. 혼소까지 받아놓고 도망치다니 두 집안의 체면이. 채연은 제 사람이오. 데려갈 수 없소. 네가 무슨 자격으로 천한 머슴 주제에. 제가 머슴이든 양반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오. 채연의 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오. 말장난을 쏙 비키지 못할까? 잠깐, 이자는 윤씨문 중에 정식 혈육이요. 보시오, 이 문서를. 이거 무슨... 윤재학 어른께서 직접 작성하신 서자 인정 및 양자 입적서. 이 도장은 관아의 것이고 이 서명은 틀림없는 윤 가문의 것이요. 이 아이는 이제 당당한 양반이요. 머슴이 양반이었다니? 같은 윤씨 문중이라면 신분이 같은 거 아니오? 하오나, 이건 집안의 일. 집안의 일이라 하셨소? 좋소. 그럼 내가 분명히 말하겠소. 저 윤채연은 이수를 선택했소. 첫 번째 혼인은 집안이 정했고 나는 불행했어.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으나 사랑은 없었어. 과부가 된 후 3년을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 하지만 이수는, 이 사람은 나를 살아있게 했소. 신분이 같든 다르든 세상이 뭐라 하든 이번에만큼은 내 마음을 따르겠소.
이 사람과 함께 살겠소. 치연, 그대가 머슴일 때도 마음이 끌렸소. 그대가 양반임을 알았을 때도 변함없소. 신분이 아니라 사람을, 이수, 바로 그대를 선택한 것이오. 오호, 대단하구려. 저런 용기라니. 과부가 재혼하는 것도 힘든데 저렇게 당당히 자기 뜻을 밝히다니. 부럽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소. 이건 사랑이란 신분을 가리지 않소. 마음이 마음을 알아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연이 아니겠소? 더군다나 이제 두 분은 신분도 같으니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소? 이 일은 다시 보고하겠소. 하나 박참판께서 가만 계실지 박참판께 전하시오. 윤씨 문중의 이혼 이수가 같은 문중의 과부 채연과 정식으로 혼례를 올릴 것이라고. 인정을 못하신다면 직접 오시라 하시오. 그렇게 마지막 장애물이 사라졌소. 이제 남은 건 두 사람,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뿐이었지요. 축하하오, 두 분. 이렇게 아름다운 인연을 처음 보는구려. 과부도 재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소. 석 달 후, 두 사람은 정식 혼인을 올리고 거울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질도 있었지요. 과부가 재혼하다니, 머슴이었던 자 혼인하다니. 하지만 이수가 윤 가문의 정식 일원이 되고 두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되자 사람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지요. 이수, 그렇게 깊이 파면 어떡하오? 뿌리가 깊어야 튼튼히 자라지 않겠소. 우리처럼 말이요? 그렇지요. 우리처럼. 이 구절을 보시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사람은 사람이요, 마음은 마음이로다. 그런 뜻이겠지요? 그대는 역시 시인이요. 신분의 벽을 넘어 마음이 마음을 찾았네. 과부와 머슴이었으나 이제 우리는 그저 함께 걷는 두 사람. 아름답소. 이번엔 누구를 위한 시오?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소. 바로 그대를 위한 시. 채연, 내 아내를 위한 시오. 아내? 그 말이 이렇게 좋을 줄이야. 첫 혼인 때는 그저 의무였는데 이제는 정말 누군가의 아내가 된 기분이요. 이수, 후회는 없어? 무엇이려? 나 때문에 많은 것이 바뀌었소. 조용히 양반으로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나 같은 과부와 혼인해서 부인, 나는 평생 머슴으로 살 수도 있었소. 아무도 내 마음은 알아주지 않는 삶. 하지만 그대는 나를 보았소. 신분이 아닌 사람으로. 그대가 과부라는 건 중요하지 않소. 중요한 건 그대가 나에게 삶의 의미를 주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평생 감사할 일이요. 나도 그대 덕분에 알았어. 진정한 자유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임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이제 더는 과부와 머슴이 아니지요. 그저 함께 길을 걸어온 사람.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할 부부일 뿐이지요. 신분을 넘은 사랑이란 어쩌면 서로의 마음을 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소? 세상은 여전히 과부에게 차갑고 신분으로 사람을 나누었지만 이 두 사람은 증명했지요. 마음이 진실하면 어떤 벽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이수, 저기 꽃이 피었소. 함께 보러 가시지요, 도인. 때론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있을 수 없다고 여겨진 곳에서 피어나는 법. 과부와 머슴, 신분의 벽을 넘어 마음과 마음이 만났을 때 그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겠소. 사랑은 신분을 묻지 않는다. 과거도 신분도 아닌 마음이 마음을 알아볼 뿐.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의 발걸음을 밝혀주세요.